노숙자가 파가니니를 켠다고? 해운대 바닷가 구석, 기름 낀 머리, 낡은 셔츠, 수염 가득한 남자 하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첫 음이 울리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파가니니 24번. 누가 봐도 진짜였어요. 저 사람이 진짜 켜? 잠깐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의 몰골을 보고 다시 돌아섰죠. 그냥 이상한 사람 아냐? 그런데 그 옆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벌써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와서요. 대체 그 초라한 남자의 연주가 그녀에게 무슨 기억을 건드린 걸까요? 그 초라한 남자와 한 할머니가 만든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 3시 해운대 해변가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길목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47세의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몇 날 며칠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눌어붙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만큼은 달랐습니다. 낡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그 악기는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턱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방황하던 시선이 어딘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대부분이 포기하게 되는 악마적인 기교로 유명한 곡이었어요.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음악 소리 뭔가 다른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민수의 외모를 본 순간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그의 온 마음은 오직 바이올린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선율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파가니니 특유의 현란한 기교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의 왼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연주가 끊어졌어요. 그는 바이올린을 내리고 왼손목을 꾹 눌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아팠던 거예요. 3년 전 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던 중 무대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고 왼손 신경이 손상되면서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이올린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연주를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천천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75세의 정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젊은 시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국내외 유수한 무대에서 연주했던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후황양성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특별히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SNS에서 해운대에 엄청난 실력을 가진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보고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기도 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청난 바이올린 소리에 발걸음이 이끌렸습니다. 이 곡은 그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25년 전 아들도 이 곡의 엄청난 기교 때문에 밤낮으로 연습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민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손이 떨려서 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욱 간절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부서진 마음을 바이올린으로 꿰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저 손놀림, 저 표현 방식. 뭔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연주를 멈췄어요. 다시 왼손목이 아파온 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또 저 사람이네. 며칠째 저러고 있어. 저런 사람이 바이올린을 켤 줄 안다고? 아무거나 극적거리는 거 아닌가?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어요. 미영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난이나 경멸이 아닌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방금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맞죠? 미영의 말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어려운 곡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곡을? 미영이 물으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민수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바이올린 잡는 방식, 높은 음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비브라토, 그리고 파가니니를 연주할 때의 그 간절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과 겹쳐졌어요. 혹시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박민수. 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미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수. 25년 전 집을 떠난 아들의 이름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이야. 미영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해운대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이마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미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흉터.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바로
그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미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당황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영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 아들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사람은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여기서 연주하실 건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다른 갈 곳도 없어서.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들으러 와도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거든요. 미영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영은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25년 전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민수의 모습과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한편 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 할머니,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내일도 연주해야겠어. 민수는 옆에 놓인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악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운명이 다시 그들을 이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미영은 다시 해운대로 향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 어제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운대 해변가에 도착하자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바이올린을 든 그의 자세에는 뭔가 다른 기품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 그 할머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오셨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작은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오늘도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수가 바이올린을 턱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숨을 멈췄어요. 바이올린을 드는 그 자세, 턱을 살짝 기울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미영은 애써 자신을 달랬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샤콘니였어요. 깊고 웅장한 선율이 바닷바람과 어우러지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주 중간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시 왼손이 아파온 거였습니다. 그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손목을 주물렀어요.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끔 이래요. 손목이 아파서. 민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년 전 사고 이후로요. 무대에서. 아니, 잘 기억이 안 나요. 민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대라는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에 연주자셨나요? 민수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조명, 박수 소리, 그리고 바이올린을 든 자신의 모습.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장면들이 가끔 떠올라요. 어떤 장면들이요?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찾아온 적도 없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의 마음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서 주무시고 여기저기요. 날씨 좋을 때는 바닷가에서, 추우면 지하도에서.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미영에게는 그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그때 갑자기 민수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뭔가 연주하고 싶은 곡이 떠올랐거든요. 이 곡, 왜인지 자꾸 생각나요. 민수가 중얼거리며 연주를 시작했어요.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미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25년 전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집에서 연습할 때마다 이 곡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이 곡 정말 신나지 않아? 마치 춤추고 싶어져.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연주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미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주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민수가 순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 순간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저 웃음, 어렸을 때 아들의 웃음과 똑같았어요. 혹시 어렸을 때 이마에 다친 적 있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이마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상처 말이에요. 그냥 보였어서요. 미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흉터는 아들이 7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였습니다. 언제 생긴 상처인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때문인가요?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왜? 그냥 당신을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슴 한 구석이 항상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말을 들은 미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말 내 아들인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때 해운대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수의 셔츠 소매가 올라가면서 왼쪽 팔목에 있는 또 다른 흉터가 보였습니다. 미영이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흉터는 아들이 15살 때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댄 자국이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이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미영의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수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그리고 민수가 믿지 않는다면? 너무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와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미영은 호텔로 돌아가서 컴퓨터에 저장된 25년 전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오늘 본 민수와 비교해봤습니다. 닮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눈매, 코의 모양,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분명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말하지? 미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 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할머니 눈에서 본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왜인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겠지? 민수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25년 만에 서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도 미영은 해운대로 향했어요. 이제는 일종의 의식 같았습니다. 민수의 연주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온전하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민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김동혁이었습니다. 동혁은 미영의 조카였어요. 정확히는 남편의 조카였죠. 몇 년 전부터 미영을 자주 찾아오며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미영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친절을 베풀어 왔던 거였습니다. 중모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동혁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 동혁아,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혁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모님, 이런 분과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동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지했어요. 이분은 음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바이올린 실력이 대단해. 음악을 잘한다고요? 동혁이 비웃듯 웃었어요. 충모님, 요즘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저런 불황자가 무슨 음악을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동혁, 당장 사과해.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충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저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유행이거든요. 동혁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 음악가라고 할 거예요? 동혁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연주자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는 말이 막혔어요. 기억이 없는 자신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명은 필요 없어. 나는 이분의 연주를 직접 들었거든. 충모님, 동혁이 급하게 미영의 팔을 잡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미영이 동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거야?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게 위험한 일이야? 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혁은 며칠 전부터 미영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부산에 왔다고 하더니 매일 해운대로만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것은 최악이었습니다. 노숙자와 친해지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돼. 충모가 저런 사람한테 빠지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동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충모님, 저 사람이 정말 누군지 아세요? 동혁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진원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전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만해. 미영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에 놀란 거였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좋은 할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피해를 끼친 것 같네요. 이제 가겠습니다. 안 돼요. 미영이 급하게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가시면 안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혁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또 충모님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김동혁, 미영이 동혁을 노려봤어요.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너는 정말 실망스럽.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충모님, 저는 숙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미영이 비웃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면서? 민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걸어가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미영은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모님, 서울로 빨리 올라가시죠. 동혁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동혁은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중모님, 진정하세요. 저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라도 있어? 아니면 그냥 내 편견이야? 동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민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숙모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은 걸어갔어요. 민수가 사라진 방향으로. 하지만 이미 그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어요. 계획은 성공했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모가 저렇게 화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동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동혁의 행동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민수를 보호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한편 민수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할머니 앞에서 당하니까 더욱 수치스러웠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나 봐. 민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동혁의 방해는 더욱 악랄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상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틀이 지났어요. 미영은 매일 해운대로 나갔지만 민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미영은 자신을 자책하며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어요. 그는 다른 곳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부두 쪽이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연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미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찾았네요. 며칠 동안 못 봐서 걱정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피해를 끼쳐서. 무슨 피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미영이 민수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 제 조카예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제 집에 와 보실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이요? 네. 서울에 있는 제 집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 켜시는 걸 보니까 혹시 전에 연주자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영이 설명했어요. 제 집에 바이올린과 악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기억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서울이요. 그건 너무 멀지 않나요? 멀긴 하죠. 하지만 기억을 되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신도 답답하실 텐데. 미영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계속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조카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억이 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만약 음악가셨다면 악기나 악보를 보면 뭔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며칠만 있다가 다시 내려와도 되고요. 어떠세요? 미영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미영은 계속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내 아들 같아.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영이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거실로 들어가자 거대한 피아노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바이올린이에요. 미영이 가리켰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에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케이스를 여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낡은 바이올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만져보세요. 미영이 말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느낌 정말 익숙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연주해 보실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가 바이올린을 턱에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똑같아. 25년 전과 똑같은 소리야. 연주가 계속되면서 민수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방에서 연습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 옆에서 지켜보던 누군가의 모습, 천천히 해. 급하게 켜지 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연주가 멈춘 순간 그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혹시 뭔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그 목소리는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요? 천천히 하라고, 급하게 켜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요.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25년 전 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었거든요. 기억이 나는 건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이 집, 이 방,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모든 것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아,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이 급하게 민수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민수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인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아세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 알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럼, 정말, 넌 내 아들이야. 25년 동안 찾던 내 소중한 아들.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만졌어요. 민수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엄마와의 마지막 싸움, 그리고 집을 떠나던 그 순간까지 엄마, 민수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래. 엄마야. 내가 엄마야. 미영이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떠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 미영이 아들을 더욱 꼭 안았어요. 네. 엄마, 이제 어디 안 가요.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모님, 계세요? 동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과 민수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왜 여기에?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동혁이 거실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막 아들을 찾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동혁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곧 거실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모님, 계세요? 동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미영과 민수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 25년 만에 재회한 모자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미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거실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충모님, 동혁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을 왜 집까지 데려왔어요? 동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동혁아, 진정해. 내가 모시고 온 거야.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모시고 오다니요? 숙모님, 정신 차리세요. 동혁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사람을 집에 들이시면 어떡해요? 위험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험하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숙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혁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런 정체불명의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정체불명이라고? 미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뭐라고요? 동혁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동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아들이라고요? 그래. 25년 동안 찾던 내 아들 민수야. 미영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라고?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동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노숙자가 숙모님의 아들일 수 있어요? 노숙자라고? 민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동혁은 민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공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숙모님 아들이라는 증거 말이에요. 동혁이 마지막 수를 써봤어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동혁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확신해도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해보죠.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DNA 검사해보죠. 그럼 확실해질 텐데요. 정말 미영이 놀랐어요. 네, 엄마.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확실한 모자 관계였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동혁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믿겠어?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맞다는 걸. 동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숙모님, 저는 정말 숙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영이 비웃었어요. 내 재산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혁의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채로 그가 떠난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 민수야.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야. 미영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관계를 깨뜨려야 해. 처음에는 민수가 길에서 연주한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민수의 연주 실력을 칭찬하기만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더 큰 수를 써야겠어. 며칠 후 동혁은 한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저희는 어르신을 노리는 사기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동혁이 제작진에게 말했어요. 제 숙모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속고 계세요. 꼭 도와주세요. 일주일 후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 동혁이 출연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오늘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계신 가족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화면에 동혁이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계시는 숙모를 돌보고 있는 김동혁입니다. 동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숙모는
75세이신데 최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나요? 부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숙모의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요? 네, 말도 안 되죠. 그 남자는 노숙자예요. 신원도 불분명하고요. 동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숙모가 그 남자를 아들이라고 믿고 계세요. 집에까지 데려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증거는 있나요? DNA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작될 수 있잖아요. 제가 봐도 전혀 닮지 않았어요. 동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숙모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남자는 절대 숙모 아들이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많네. 어르신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런 수법도 있구나. 동혁은 만족스러웠어요.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MBS 진실추적단 제작진입니다. 네, 최근 방송에서 말씀하신 사건을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동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취재요. 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일주일 후 진실추적단 팀이 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이서연 PD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방송된 사건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 그 방송 봤어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조카가 그런 거짓말을 다 하고. 혹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영이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99.9%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영이 25년 전 사진들을 꺼냈어요. 어린 민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제작진이 감탄했어요. 그럼 왜 조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산 때문이에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작진은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았어요. 병원의 DNA 검사 기록, 민수의 과거 연주 경력, 심지어 25년 전 민수가 집을 떠났을 때의 경찰 신고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실추적단이 방송되었어요. 지난주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사기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서연 PD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한 결과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이 남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말로 25년 만에 가족을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혁의 거짓, 인터뷰 동기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오히려 조카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이 상속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진짜 가족 찾은 이야기였구나. 조카가 정말 나쁜 놈이네. 25년 만에 만난 모자를 왜 갈라놓으려고 해? 동혁은 완전히 망신이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수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25년 만에 가족을 찾은 바이올리니스트라니. 해운대에서 그 연주를 들었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민수의 과거 연주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각종 공연장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문화센터에서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콘서트홀에서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클래식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시면 진실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편 미영과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뭘 하고 싶어? 연주를 계속하고 싶어요. 엄마, 민수가 밝게 웃었어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음악이 뭔지 들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동역 같은 사람들의 방해도 세상의 편견도 진짜 가족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 연주자가 아니었어요. 각종 콘서트홀과 문화센터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진실추적단 방송 이후 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25년 만에 가족을 찾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민수의 연주를 찍어서 SNS에 올렸던 영상들이 진실추적단 다큐멘터리와 함께 다시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니. 진짜 대박 스토리네요. 다큐 보고 소름 돋았어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길거리에서 가족을 찾은 바이올리니스트라며 민수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도 민수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독주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공연은 어땠어? 미영이 아들을 맞으며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엄마, 관객들이 진심으로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음악이 저한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기쁨이에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재촉했나 봐. 괜찮아요, 엄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어서 관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혼자 연주하던 아들이 이제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민수야. 미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이 특별한 날인 거 기억하지? 특별한 날이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다니. 그럼 뭔가 특별한 걸 해야겠네요. 해운대에서 기념 공연을 하는 거 어때? 미영이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말이야. 정말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응? 많은 사람들이 내 연주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미영과 민수는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성공한 연주자로 다시 해운대로 가게 될 줄은. 정말 꿈만 같아. 미영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 익숙한 해변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기념 공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저기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미영이 말했어요. 민수는 1년 전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 이제 공연을 시작해볼까? 미영이 말했어요. 민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혼자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기억도 잃고 갈 곳도 없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민수가 관객석의 미영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가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오늘 이 연주는 제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주였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외로움이 아닌 사랑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때 갑자기 관객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저 그때 여기서 선생님 연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연주였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다른 관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길거리에서 들은 연주인데 콘서트홀보다 더 좋았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 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자가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25년 전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관객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져갔을 때 민수는 1년 전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가족, 꿈,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그날 밤 부산의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영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주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날 밤 부산의 바다에는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꿈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끝내 길을 찾아옵니다. 이건 그렇게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